안녕하세요. 별 황당한 일을 다 겪었던 60대 여자입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전 그래도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엔 아직도 제가 미처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저와 저희 아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긴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된 이유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 시간을 돌이켜보며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유독 배를 좋아했습니다. 남편은 손세차장을, 저는 작은 문방구를 운영하며 아들과 둘째인 딸을 키웠었는데 제 문방구에 놀러 오기만 하면 아들은 장난감 코너 앞에서 발을 뗄 줄을 몰랐어요. 로보트도 자동차도 아닌 배 모형 장난감 앞에서 말이죠. 우리 성덕인 그렇게 배가 좋아? 네, 전 나중에 크면 꼭 선장이 될 거예요. 꼭 친구들과 놀이를 해도 항해놀이에 열을 올리던 아들은 성인이 되며 항해사가 되기 위해 정말 해양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곤 힘든 대학 생활을 마치고 한 해운회사에 취업하며 정말 항해사가 되었죠. 아들은 한 번 바다에 나가면 평균 6개월 정도 항해를 하다 돌아오면 2, 3개월의 휴식기를 갖곤 했어요. 저도 딸도 그런 아들의 삶은 응원했지만 아들의 꿈을 가장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해줬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성덕이한테서 이메일이 왔어. 얼른 와봐.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위성시설이 좋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을 받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들은 한 번씩 다른 나라 항구에 정박했을 때 이메일이나 문자 혹은 짧은 전화를 걸었었죠. 남편은 아들이 주로 연락하던 이메일의 내용을 읽으며 슬쩍 눈물을 짓곤 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바다는 너무 아름답지만 가끔은 지독한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하고 때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을 주기도 해요. 하지만 전 바다가 주는 그것들을 모두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시간들을 잘 버텨서 3등에서 2등, 1등 항해사로 올라도 가고 꼭 제 꿈이 선장도 되어 보일 거예요. 멀리서나마 그런 제 꿈을 많이 응원해주세요. 또 연락드릴게요. 평생 부모님과 형제들을 챙기며 사느라 남편은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가는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기쁘다는 말을 남편의 행복한 표정으로 하곤 했어요. 아들은 그런 남편 앞에서 반드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선장이 되어 보이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이 선장이 되는 모습을 지켜볼 새도 없이 바쁘게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남편은 아들이 26살 때 급성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항해 중이었던 아들은 연락을 받고 다급히 귀국하긴 했지만 남편의 장례식은 이미 끝난 뒤였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아들은 남편의 납골당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보며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아버지께 해드릴 수 있는 건 꼭 꿈을 이뤄내 보이는 일뿐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항해사 일에 회의를 느껴 그만둔다고 한들 아버지께선 기뻐하지 않으실 걸 잘 아니까요. 꼭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아버지. 꼭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보일게요. 그런 아들의 다짐에 하늘에서 남편은 분명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야속하게도 남편이 없는 세상은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저와 아이들의 슬픔도 조금씩이나마 씻겨 내려갔죠. 딱 하나 조금 달라진 것이라면 아들과 딸이 전보다 더 자주 제 안부를 묻고 제게 효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갑작스레 아버지를 잃은 아이들에게 부모에 대한 소중함은 곱절로 와닿게 된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과의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채 세월은 빠르게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은 나이 39에 제게 며느리 될 아이를 인사시켜줬죠. 우리 성덕이가 한번 나가면 오래도록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라
결혼을 결정하기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결정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친구 따라 나간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성덕 씨한테 먼저 열심히 들이댔던 것도, 자기 직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던 성덕 씨한테 결혼하자고 졸라댄 것도 다 저였는걸요. 제가 성덕 씨를 정말 많이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막무가내로 늘 돌진하던 절 받아준 성덕 씨한테 제가 고맙죠. 며느린 참 당돌하고 밝은 아이였어요. 그런 며느리에겐 남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고작 나이 2살 때 안사돈을 잃고 사돈 어른의 손에서 컸다는 거였죠. 며느린 제 손을 만지작대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는요, 어머님, 결혼하면 무엇보다 엄마가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아빠는 힘들어도 사랑으로 절 키워주셨지만 저는 내심 늘 엄마가 갖고 싶었거든요. 엄마라는 말을 불러본 기억조차 없다던 며느리가 참 안쓰러웠어요. 때문에 저는 아이들의 결혼 후 며느리에게 엄마 같은 다정하고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려 노력했어요. 어머님, 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진짜 갈비탕을 만들어서 서울까지 가지고 오셨어요? 차라리 저희를 집으로 부르시죠. 됐다. 바쁜 애들 뭐하러 집으로까지 불러. 여기 겉절이도 담가서 싸왔으니까 같이 잘 챙겨 먹어라. 나 볼 일 있어서 이만 간다. 저는 며느리가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바리바리 싸서 서울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택배로 음식을 잔뜩 붙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직장 때문에 주로 일본에서 지내던 딸에겐 어차피 해주지도 못하니 며느리에게 엄마 노릇이나 실컷 해주자 싶었죠. 게다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줬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며느리가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아이고야, 이렇게 결혼하자마자 손주까지 찾아와 주다니 이게 무슨 격경사례냐? 고맙다 아가. 넌 우리 집안 복덩이야.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던 며느리 뱃속에서 손주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제 집이 아닌 곳에서 잠을 청하기 어려워하던 저였지만 그때 전 아들과 며느리 집에 찾아가 2, 3일씩 자고 오기도 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직업 특성상 아들은 임신한 며느리 옆에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결국 아들은 며느리를 두고 또다시 몇 개월간의 항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들 대신 임신한 며느리를 챙겨주고 집안일도 봐주기 위해 불편함을 감수했던 거죠. 사돈 어른은 저보다도 서울에서 훨씬 먼 지방에 사셨고 운영하던 문방구를 막 정리했던 저와 달리 사돈 어른은 여전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챙겨줄 사람 하나 없는 며느리에게 저는 돌아가신 안사돈 대신 친정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물론 며느리가 불편해하면 그러지 못했겠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저에게 몇 밤씩을 더 자고 가라고 졸라대곤 했어요. 감사해요, 어머님. 어머님 덕분에 외로움도 줄어들고 몸도 많이 편해요. 진짜 친정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다니까요. 어머님, 저 오늘은 순대 먹고 싶어요. 아니, 저 말고 우리 아기가 먹고 싶대요. 순대? 아이고, 알겠어. 어차피 이따 시장 보러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그때 사다 놓으마. 어머님 최고. 어머님, 저 떡볶이도요. 떡볶이랑 순대 내장도 많이요. 다행히 아들은 며느리가 만삭 때 항해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이듬해 며느린 건강한 손주를 낳았어요. 저뿐 아니라 그때 멀리 사시던 사돈 어른도 일본에 있던 저희 딸까지도 찾아와 며느리를 축하해 주었죠. 성덕이 너 휴직을 조금 더 오래 할 수는 없는 게냐? 애미가 많이 힘들어할 텐데. 저도 집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게 최대한 늦춘 거예요. 지금 저희 회사 1등 항해사 인원이 부족한 상태라서요. 아들은 복귀일을 늦추고 늦췄지만 며느리가 손주를 낳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항해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날 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저는 한동안 또 연락도 자주 못할 아들도 보고 며느리와 손주도 볼 겸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때 두 아이가 제게 어려운 표정으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 어머니 혹시 오늘도 전처럼 주무시고 가실 거예요? 그럴 생각은 없었다만
왜? 자고 가랴? 그래, 그럼 내가 자고 가면서 애도 봐줄 테니까 둘이 놀러라도 다녀올래? 곧 너 또 바다로 나갈 텐데 그 전에 애미랑 둘이서 시간 좀 보내면 좋겠구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 이제 전만큼 저희 집에서 자는 거 많이 안 불편하시죠?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그렇지. 꽤 여러 번 자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려? 여보, 내가 꺼낸 의견이니까 내가 직접 말씀드릴게. 죄송해요, 어머님. 어려운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막상 입을 때려니까 남편이 말이 잘 안 나오나 봐요. 저 어머님, 혹시 저희 애 어느 정도 클 때까지만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애 아빠 항해 나가고 저도 곧 복직해야 하는데 이 어린애 어린이집에 보내기도 걱정되고 또 베이비시터를 부르자니까 그것도 불안해서요. 요즘 워낙 흉흉한 세상이잖아요. 나한테 며칠이 아니라 아예 이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당황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사연을 들으면 자식과 합가하는 일을 원하는 분들도 계시다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랫동안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도 싫었고 내 집이 아닌 곳을 워낙 불편해하기도 했고요. 좀 익숙해졌다지만 그건 아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무작정 거절을 하자니 그것도 어렵더군요. 어쨌든 제 아들이 좋다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은 며느리를 어떻게 혼자만 고생하게 둘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제가 잠시 망설이는 사이 며느린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힘드시겠죠. 죄송해요, 어머님. 전 편하게 이런 걸 부탁할 친정엄마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데 제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나 봐요. 그냥 제가 알아서 다시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이고, 이 애가 사람 마음 참 미안해지게 하네. 누가 싫대니? 잠깐 고민한 거다. 그래, 내가 이 집에 와서 애도 봐주고 살림도 도와주마. 어차피 지금 하는 소일거리야 그만둔다고 한들 큰 문제도 안 되고 내 아들이 못 채워주는 부분은 엄마인 나라도 채워줘야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거라. 정말요, 어머님? 감사해요. 역시 어머님이 최고예요. 감사해요, 어머니. 그리고 죄송해요. 어머니께 정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집사람 혼자 고생하게 하자니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일 같아서요. 제가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을게요. 그리고 수고비도 꼭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결국 마음이 약해져 수락한 제 말에 며느린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고맙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다며 제게 월에 200만 원씩 수고비를 준다고 했죠. 저는 너무 큰 액수에 펄쩍 뛰며 거절했지만 아들은 막무가내더라고요. 자신을 불효자로 만들지 말아달라면서요. 결국 그날 우린 월에 100만 원으로 극적 타협을 하게 됐답니다. 에휴, 하필이 중요한 시기에 너무 긴 일정이 잡혔구나. 항상 몸 조심하고 배 위에서 다치며 곧장 치료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다니거라. 알겠어요, 어머니. 그리고 집사람과 저희 아들 옆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짐을 싸들고 아들 내외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은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하필 그때 아들은 기간이 거의 9개월이 넘는 원양 항해를 나가게 됐죠. 아들이 집을 나서던 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평소처럼 걱정 어린 잔소리를 늘어놨어요. 제게 알겠다고 대답한 아들은 옆에서 손주를 안고 있던 며느리를 안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자주 혼자 둬서 미안해. 그래도 여보, 내가 결혼 전에 또 말했듯 딱 몇 년만 더 기다려줘. 내가 꿈이었던 선장이 되게 되면 1등 항해사로 일하고 있는 지금 퇴직하는 것보다 퇴직금도 많이 나오고 하선 후에 이직할 때 더 많은 고연봉도 받을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턴 당신하고 우리 아들 옆을 한시도 비우지 않을게. 그땐 내가 꼭 당신 호강시켜줄게. 늘 날 믿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알겠어. 애초부터 당신이 망설이던 결혼을 밀어붙이고 이 외로운 길에 자처해서 들어온 건 나인데 뭘. 나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게다가 내 옆엔 어머님도 계시잖아. 무엇보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그 망망대해 위해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 나 잘 알고 있어. 나야말로 그런 당신한테 항상 고마운데 내 걱정 말고 몸 조심히 잘 다녀와. 서로에게 미안해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두 아이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떠난 후 머지않아 며느리 또한 복직을 했어요. 저는 힘들게 일하는 며느리를 위해 열심히 손줄 봐주고 웬만한 집안일도 다 해주려고 노력했죠. 그럼 며느린 집에 들어와 손주보다 저를 먼저 안아주며 감사를 표하고 애교도 부리곤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와서 어머님하고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저 진짜 최대한 빠르게 퇴근하고 달려왔다니까요. 그랬어? 나도 우리 며느리 보고 싶었다. 얼른 씻고 와서 밥 먹어. 내가 애미 너 좋아하는 소고기 된장국 끓여놨어. 아싸. 안 그래도 오늘 된장국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역시 어머님은 제 마음을 찰떡같이 잘 알아주신다니까요. 딸 같은 며느리 없다지만 저는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대하고 잘해주었습니다. 엄마 같은 존재에게 기대고 응석 부려보는 게 처음이라 너무 행복하다던 며느리 또한 좀 무뚝뚝했던 저희 딸보다 훨씬 제게 살갑게 대해주었죠. 며느린 고생 많았다며 제가 손주를 보는 동안 저녁 설거지를 도맡아 했고 종종 제 어깨도 주물러줬어요. 손주가 잠이 들면 제 무릎에 누워 저와 함께 TV를 보는 며느리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막내딸이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와, 어머님, 오늘 드라마 완전 대박이었죠?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렇게 바람 피우는 인간들 얼굴엔 속 시원하게 찬물을 쫙 끼얹어 줘야 한다니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아무리 드라마라도 왜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는지 원. 맞아요, 어머님. 저 귀가 좀 간지러운데 귀 좀 파주시면 안 돼요? 전 어릴 때부터 엄마가 귀를 파줬다는 애들이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사돈 어른한테 파달라고 하지 그랬어. 저희 아빠 수전증 있으세요. 아빠한테 맡겼다가 큰일 날걸요? 얼른요, 어머님. 아이고, 내가 진짜 며느리가 아니라 다 그 막내딸을 집에 들였구나. 알았다, 이리 와라. 우리 막내딸 귀 이 엄마가 시원하게 파주마. 좋은 몸이 힘들긴 해도 너무 좋아하는 며느리를 보면 역시 그때 합가를 선택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한 2,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며느린 점점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아졌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저 오늘도 많이 늦을 것 같아요. 저 이번 승진에서도 누락돼서 다음 승진 노리려면 진짜 이악 물고 노력해야 하거든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 정말 제 커리어에 목매는 거. 그러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머님, 진짜 죄송한데 저 어머님이랑 가기로 한 아들이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주말 이틀 다 껴서 지방 출장이 잡혀서요. 정말 죄송해요. 그건 주로 며느리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린 갈수록 일이 바빠져 퇴근도 늦고 주말 출근도 잦아졌어요. 그 와중에 한 번씩 사돈 어른을 뵈러 지방에도 내려갔는데 혼자 애까지 데리고 가기 힘들다며 손주는 제게 맡기고 사돈께 가곤 했죠. 덕분에 전 혼자서 손줄 보는 날이 잦아졌고 며느린 그런 제게 아주 많이 미안했습니다. 괜찮다. 젊은 사람 일하고 싶을 때 실컷 일도 하고 부모님도 당연히 뵈러 가야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거라. 솔직히 힘들긴 했지만 저는 며느리를 이해해줬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꿔서 제가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봤거든요. 며느리가 제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제 딸이었다면 전 툴툴대긴 할지언정 일 욕심이 많은 자식의 사회생활을 응원해 줄 것 같았어요. 저와 동년배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식의 일이라면 그렇게 대부분 발벗고 나서시지 않나요? 그랬으니 저는 며느리도 딸처럼 생각하고 다 이해해 주기로 한 겁니다. 부모된 마음으로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오늘도 갑자기 회사에 나가볼 일이 생겨서요. 최대한 일찍 들어올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들이 돌아올 날이 가까워졌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회사에 가봐야 한다며 집을 나서더군요.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을 때 어디선가 자꾸 진동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머, 얘가 요즘 정신이 없긴 없나 보네. 휴대폰을 두고 갔네. 소리의 근원지를 찾던 전 며느리 방의 화장대 위에서 울리고 있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는 정신없이 집을 나서다 휴대폰을 깜빡한 것 같았어요. 그냥 두면 알아서 다시 찾으러 오겠지 생각했건만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울려대던 진동이 자꾸만 거슬리더군요. 며느리 휴대폰의 액정엔 임송옥이란 이름이 한참을 떠있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그 이름의 발신자에게 5번째로 전화가 걸려왔을 때 결국 저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지금 자리에 없다는 말을 전해주려고요. 여보세요? 아가, 자꾸 전화해서 미안하다. 내가 백화점에 가방을 좀 사러 왔는데 온 김에 네 것도 하나 선물로 사주려고 전화했어. 얼른 네 취향을 물어봐야 살 수 있어서 내 조급한 마음에 전화를 계속 걸었다. 여보세요? 그런데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를 휴대폰 너머로 듣는 순간 느낌이 싸하더군요. 며느리에게 가방을 사주려 전화를 걸었다는 여잔 제 며느리를 아가라고 불렀거든요. 우선 저는 목을 가다듬은 후 그 여자에게 제 신분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어진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순간 벙이 찌더라고요. 이거 이서영 씨 휴대폰 아닌가요? 이상하다, 맞는데. 우리 며느리 되려 어머니신가요? 우리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다던? 네? 며느리요? 아니, 제 며느리가 왜 그쪽 며느리랍니까? 우리 며느리한테 친정어머니가 안 계시고요. 제가 며느리랑 같이 살고 있는 시엠인데요.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우리 며느리한테 왜 같이 사는 시어머니가 걘 분명 4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는데 제가 곧 서영이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요. 우습게도 그 여자와 전 서로가 며느리의 시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직감했어요. 며느리에게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구나. 며느리가 바람을 피웠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마 휴대폰을 가지러 온 며느리인 것 같았기에 저는 황급히 잠깐 끊어보라는 말을 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곤 급하게 외운 그 사람의 번호를 제 휴대폰에 입력시키자마자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휴대폰을 두고 가서요. 근데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잠깐 네 베개 좀 베란다에서 털고 다시 가져다 놓으러 왔다. 안 그래도 화장대 위에 네 휴대폰이 있길래 가지러 오려나 싶었어. 자, 여기 있다. 감사해요.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이렇게 정신이 없다니까요. 다녀올게요. 다행히 상황을 무사히 넘긴 전 며느리가 다시 나가자마자 얼른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린 둘 모두 여전히 어리둥절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쪽이 우리 며느리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요? 내 며느리가 자기가 사별하고 친정엄마랑 둘이 살고 있다고 했다 이거죠?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쪽이 시어머니라니 내 기가 차서 진짜. 저기 이렇게 통화로 이러지 말고 우리 잠시 만나죠. 어디 계세요? 제가 직접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답답해서 밑을 노르시던 전 참지 못하고 직접 그 여자를 만나 그 여자가 말한 카페로 향했어요. 어린 손주를 맡길 곳이 없어 직접 안고서요. 그곳에선 딱 봐도 명품인 것 같은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해 있던 저와 동년배인 여자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린 서로 몰랐던 진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그쪽이 아까 제 며느리한테 전화했던 임송옥이라는 분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앤 제 손주입니다. 제 아들,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제 며느리가 낳은 이제 막 돌진한 손주요. 제가 아들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는데 애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이렇게 데리고 나왔어요. 예? 그 기집애한테 애까지 있었다고요? 이게 대체 뭔 난리야? 그 여잔 제 품에 안긴 손주를 보고 또 한 번 기함을 했습니다.
저는 우선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과 며느리가 언제 결혼해서 언제 아이를 낳았고 저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모두 설명해줬어요. 그 여자에게 자세한 진실을 듣고 싶은 만큼 제 얘기를 먼저 해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여자는 불끈진 두 주먹을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며 며느리의 추악한 실체를 말해줬습니다. 고작 결혼한 지 2년 좀 더 지난 주제에 감히 사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해? 그쪽 며느리 3년 전 이혼한 내 아들하고 진지하게 만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무슨 돌아온 싱글 인터넷 카페인지 뭐인지에서 만났대요. 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들만 가입해서 얘기 나누는 카페예요. 그리고 허구한 날 퇴근하면 우리 아들 만나서 저녁 먹고 주말엔 여행도 다니던 애였는데 어떻게 유부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저한텐 회사 간다, 친정 간다고 나가더니만 그게 다 바람피우러 다녔던 거였습니까? 어린 아들은 시엠이 나한테 맡기고서요. 아니 근데 무슨 고작 6개월 만난 사이에 서로 재혼을 한다 만다고 부모까지 만났답니까? 그게 이런 말 하긴 좀 부끄러운데 우리가 손주가 좀 급해서요. 아들이라고 외동아들 하나인데 전 며느리 내도 없이 바람피워서 우리 아들한테 이혼당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고위관료직도 지낸 사람이라 집에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데 애를 잃을 손주가 없으니 아들도 우리도 마음이 급했던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집에 초대도 하고 재혼도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그런 고귀한 기집애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아들들도 아들들이지만 애초에 부모인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네요. 그런 잡것을 며느리 예비 며느리랍시고 이렇게 딸처럼 챙겨주고 선물도 해주고 하며 살았으니까요. 내가 저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랑 우리 아들 뒤통수를 이렇게 칠 수 있답니까? 차라리 그 여자 아들이 제 며느리와 똑같은 버러지였으면 욕짓거리라도 해줬을 테지만 그 여자도 그 여자의 아들도 피해자인 것 같더군요. 그러니까 며느린 아들이 없는 사이 제게까지 거짓말을 하며 손주는 제게 맡기고 바람을 피우고 다녔던 거예요. 심지어 상간난 부모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지 대접까지 해주면서요. 믿어도 너무 믿었던 며느리의 배신에 정말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간다는 말을 하고 나갔다고요? 그 앙큼한 것이 또 거짓말을 했네요. 우리 아들이 오늘 걔를 만나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안 되겠어요. 내 당장 가서 그곳에 머리털을 쥐어 뜯어놓기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리겠어요.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 그 여잔 냅다 자신의 아들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며느린 회사가 아니라 그놈을 만나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린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물어 알아낸 식당으로 함께 택시를 타고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애들의 테이블 앞에 나란히 등장하자마자 며느린 경악을 했어요. 어머니, 어떻게 여길... 뭐, 어떤 어머님? 너한테 깜빡 속아서 널 딸처럼 여겼던 나? 아니면 널 예비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속고 있던 이 사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서영씨, 이분은 누구예요? 내가 누구냐고? 얘랑 같이 살면서 손주까지 봐주고 있던 시엠이란 사람입니다. 그쪽하고 그쪽 부모는 이 무서운 애한테 다 속은 거예요. 얜 사별을 하지도 않았고 버젓이 남편도 자식도 있는 유부녀라고요. 네? 어머니, 지금 이분 말이 다 사실이에요? 반면 며느리와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남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군요.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그 남자에게 진실을 폭로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모친이 냅다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더라고요. 어머니, 아파요, 아파. 이게 어디다 대고 어머님이래? 감히 우리 집안을 물러봐? 우리 집안이 얼마나 유석 있고 명예로운 집안인데 감히 내 아들을 속여? 어디 너 맛 좀 봐라.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여잔 정말 대단한 여자였어요. 저와 분명 연배가 비슷해 보였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며느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더군요. 그러다 겨우 그 여자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며느린 황급히 제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며느리 얼굴에 냅다 테이블 위에 있던 콜라를 뿌려버렸죠.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냐? 뭐? 사별? 재혼? 내 기가 막혀서 정말. 네가 예전에 그랬지? 바람 피우는 것들은 찬물을 확 끼얹어 줘야 한다고. 고맙게도 여기 찬물 대신 더 지저분해질 콜라가 있길래 끼얹어 준 건데 뭐가 문제니? 네 입으로 한 말 그대로 해준 것뿐인데. 어머님, 재혼이라뇨. 물론 제가 잠깐 외로워서 한눈을 판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전 그냥 잠깐 놀려고만 한 건데 이 자식이 자꾸 결혼을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어영부영 끌려다니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전 평생 어머니 며느리로 살 생각이었다고요. 누구 마음대로 바람 피운 주제에 내 며느리로 살아?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고작 외로움 좀 달래겠다고 여러 사람 가슴에 거짓말로 대못을 박어? 난 네 뒤치다거리 다 해주면서도 널 진짜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다 이해하고 참았다. 멀리 살아서 내 딸한테도 못해주는 것들 난 너한텐 다 해줬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랑 우리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 사람 참 무섭다 하지만 그 무서운 인간이 바로 내 옆에서 혓바닥을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구나.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너 감히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어디서 눈물바람이야? 내 살다 너처럼 무서운 앤 처음 본다. 그리고 진호 너 앞으로 차라리 여자는 우리가 선을 주선하든 해줄 테니까 네가 직접 나서서 누굴 만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알았어? 어쩜 이렇게 여자 보는 눈이 꽝이니? 전 며느린 바람을 피워서 집을 나가더니만 이제 나의 가정 있는 여자를 만났어? 아휴,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뻔뻔한 말을 내뱉으며 우는 며느리를 향해 기가 찬 듯 상간남의 모친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자신의 모친에게 욕을 들어먹은 그 남잔 냅다 며느리의 손을 잡더니 그 손에 끼워져 있던 금반지를 빼가며 소리쳤어요. 야, 이서영, 너 뭐야? 감히 유부녀 주제에 나랑 우리 부모님을 속여? 그리고 결혼 생각도 없었다면서 오늘 내가 끼워준 이 반지는 왜 받았어? 왜, 나중에 몰래 팔기라도 하려고 했냐? 아, 그건 어차피 진호 씨 당신한테 이 정도 그냥 껌값이잖아. 아무리 껌값이든 뭐든 간에 너 같은 여자한테 10원짜리 한 장 못 줘. 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진심으로 널 만나고 대한 사람 순정을 이딴 식으로 짓밟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야. 그 남잔 며느리에게 침을 뱉는 신용까지 한 뒤 씩씩대던 자신의 모친을 데리고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며느린 사람들 시선이고 뭐고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저 어머니 막내딸이나 마찬가지라면서요. 저 진짜 이렇게 내치실 거 아니죠? 우리 아들, 이렇게 어린 우리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 서러움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는 진짜 잘하면서 살게요. 엄마도 엄마 나름이지. 난 네가 우리 손줄 제대로 챙기지 않았어도 일 때문에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수도 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일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느라 지 자식같이 내팽개치고 다닌 네가 애 옆에 남아있다고 한들 좋은 엄마가 되겠니? 난 더 이상 널 못 믿겠다. 그건 솔직히 어머니께 돈도 드렸는데 그럼 애는 좀 아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한테 신경을 좀 덜 쓴 거죠. 뭐라고? 솔직히 저 어린이집은 못 믿었다 치더라도 베이비시터는 고용비가 아까워서 어머니께 부탁드린 거예요. 어머님이 와주시면 공짜로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해주실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괜히 친정엄마 얘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마음을 움직여보려고 한 건데 그때 제 남편이 한 200씩 드린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겁했었어요. 겨우 100으로 줄여지긴 했지만 그것도 아까워서 혼났다고요. 누가 자식애를 봐주는데 돈을 받아요?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설거지도 도와드렸는데 그러면 평소엔 독박육아 좀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진짜로 어떤 애였는지 알면 알수록 놀랐구나. 너희 여태 그런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 난 나 불편한 거 다 감수하고 정말 널 위해서 합갈했던 거다. 그 100만 원?
내가 그 돈을 날 위해 썼겠니? 다 너랑 우리 손주를 위해서 썼지. 난 널 진심을 다해 친딸처럼 대하고 아껴줬다. 하지만 넌 날 엄마가 아니라 그저 호구로 봤었구나. 난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 필요 없다. 어차피 지금 살고 있는지 나랑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넌 당장 짐 싸서 나가라. 기가 막힌 며느리의 말에 저는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곤 빽빽 우는 손주로 인해 다른 손님들께 더는 피해를 드릴 수가 없어 며느리를 두고 식당을 나와버렸죠. 그렇게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와 손주를 재워놓으니 며느리가 쭈뼛쭈뼛 집에 들어오더군요. 여전히 머리는 산발을 하고서요. 저는 손주를 재운 후 대충 싸놓은 며느리의 짐을 문 밖에 던져줬어요. 어머니, 저 진짜 나가요? 그럼 그 허무맹랑한 짓을 할 때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니? 진짜 너무하세요, 어머니. 사람이 살다 보면 외로워서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수는 나도 모르게 하는 걸 실수라고 하는 거다. 넌 실수가 아니라 호의로 나랑 우리 아들 배신한 거지 않니? 알겠어요. 나갈게요. 역시 아무리 자식처럼 대했다고 한들 남은 남이다 이거죠? 어머님이 진짜 제 친엄마였으면 분명 절 한 번은 감싸 안아주셨을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친자식이었다면 넌 지금 나한테 숨도 못 쉴 정도로 얻어맞았을 거다. 네가 그래도 사람 좋은 네 아버지 유일한 사는 이유인 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참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널 아꼈다고 한들 이 상황에 내가 친자식인 우리 아들보다 너를 더 감싸줘야 하니? 네가 그만큼 날 위해서 내 아들보다 헌신을 했어? 넌 한 것도 없으면서 받기만 바라는데 세상살이 우습게 보지 말거라. 네, 저만 나쁜 애죠. 네. 제가 우선 나가긴 나가는데요. 애는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저 혼자 집도 아닌 데서 애를 어떻게 돌보겠어요? 혼자 애 보기 힘들다고 저한테 전화나 하지 마세요. 며느린 결국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늘어놓으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애초에 애한테 별로 관심도 없던 며느리에게 손주를 함께 들려보낼 생각도 없었지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라는 애가 애를 그렇게 쉽게 두고 간다니 말이죠. 그리고 약 일주일 뒤 9달간의 항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은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들은 우선 자신이 일을 매듭지어야겠다며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던지라 휴대폰 너머 며느리의 목소린 제게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어요. 당신, 나 지금 집에 와서 어머니께 얘기 다 들었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돌아왔어? 여보, 물론 내가 잠깐 실수를 하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날 이렇게 내쫓은 건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 아직 아버지께 아무 말씀도 안 드리고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좀 설득해주고 나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나 그동안 진짜 충분히 벌도 받았어. 뭐? 있지. 그놈 엄마 진짜 보통 성질머리가 아니더라. 일주일 전에 식당에서 내 머리털을 그렇게 다 뜯어놓더니 며칠 전엔 우리 회사까지 찾아와서 또 한 번 난동을 부리고 갔어.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진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 회사에서도 완전 찍히고 망신 제대로 당했다니까. 나 너무 창피해서 지금 계속 병가 써서 회사도 쉬고 있어. 들어보니 며느린 그 여자에게 다시 한번 제대로 응징을 당한 모양이었어요. 며느린 한심하게도 그걸로 자신이 받을 죗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히게도 며느린 모든 탓을 아들에게 돌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내가 바람핀 거 따지고 보면 다 당신 때문 아니야? 그게 나 때문이라고? 그래, 당신 솔직히 결혼하자마자 날 얼마나 외롭게 했어. 한 번 바다에 나가면 몇 개월씩 못 돌아오고 연락도 잘 안 됐잖아. 내가 오죽 외로웠으면 그런 카페 가입해서 남자까지 만났겠냐고.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당신 책임도 있으니까 당신 나를 한 번은 봐줘야지. 진짜 엄청난 궤변이다. 난 분명 연애 시작하기 전에도 연애 중에도 당신한테 얘기했어. 내 직업은 이런 직업이니 여자를 쉽게 만날 수도 없고 결혼도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고 결혼을 밀어붙인 건 당신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외로워서 바람을 피웠다고? 심지어 애는 우리 어머니께 다 맡기고? 당신은 그저 당신 욕망에만 이기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막상 결혼해보니까 더 외로운 걸 어떡해. 솔직히 나 항해사가 돈을 그렇게 잘 번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을 붙잡았던 것도 있어. 그런데 돈은 돈이고 외로움이 너무 심했단 말이야. 당신이 외로움에 몸부림칠 줄만 알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 당신이 무슨 마음으로 나랑 결혼을 했든 난 당신하고 애를 위해서 선장이 되면 하선하고 경력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갖겠다고도 약속했어. 그래야 더 높은 연봉을 받고 당신도 우리 아들도 어머니도 호강시켜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어머니 그런 내 꿈을 지지하고 며느리인 당신을 돕기 위해서 살던 고향까지 포기하고 와주셨어. 근데 당신은 뭐야? 당신같이 무책임한 사람은 가정을 가질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야.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살 생각도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어. 아들은 그런 며느리에게 냉정하게 소리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며느리는 아들에게 이혼당하고 위자료도 지급하게 됐어요. 또한 손주의 양육권도 아들에게 넘어왔죠. 아들의 직업 특성상 며느리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도 있었지만 애초에 아들의 돈을 보고 결혼했던 며느리는 혼자선 절대 애를 못 키운다며 손주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참 겪으면 겪을수록 혀를 내두르게 되는 며느리의 본성이었습니다. 비록 며느리와 바람을 피운 사이이긴 하지만 상간남 또한 피해자였기에 아들은 그 남자에겐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역으로 그쪽에서 며느리에게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더군요. 며느리가 상간남과 그 집안을 기만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결국 며느리는 그들에게 소액이나마 위자료를 줘야 했다고 해요. 애엄마랑 같이 아는 사이인 지인이 그러는데 애엄마 결국 자기 발로 회사도 그만뒀대요. 하도 눈치가 보이고 따돌림까지 당해서요. 그리고는 혼자 살던 원룸을 빼서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갔다네요. 이혼이 마무리된 뒤 아들은 지인에게 들은 전 며느리의 근황을 제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몇 달 뒤 전 사돈어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고서방한텐 진즉 전화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안사돈께 너무 늦게 전화를 드려 죄송합니다. 평소 저희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신 안사돈께 차마 염치가 없어서 전화조차 드리지 못했어요. 저희 딸 지금 다시 서울이든 어디든 가서 일을 구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맨날 방에 틀어박혀서 울면서 신세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에휴, 뭘 잘했다고 저러고 있는 건지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애 엄마 일찌감치 보내고 그 미아오기야 길은 하나뿐인 자식인데 어떻게든 정신 차리게 해봐야죠. 아무튼 안사돈 늦었지만 정말 죄송했습니다. 부디 고서방과 저희 손주와 잘 사시길 바랍니다. 거의 한마디를 끝낼 때마다 한숨을 한 번씩 쉬던 사돈어른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 며느리와 남남이었으니 저는 그저 알겠다는 말밖엔 드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며느리 이기심은 자신을 금지 오겹으로 키워준 자신의 아버지까지 포함한 많은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남긴 채 마무리됐어요. 그렇게 그 엄청난 사건을 겪은 그날로부터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들의 집에서 손주를 봐주고 있어요. 지금 아들은 또 항해를 나가 있는 상태죠. 원래 아들은 선장이라는 꿈을 포기하고 손주를 직접 돌보려 이직을 하려고 했어요. 며느리도 없는 마당에 더 이상 저에게만 폐를 끼칠 순 없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들을 말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선장 자리가 눈앞이라며 어릴 적부터 몇십 년을 꿈꿔왔던 꿈을 이렇게 포기할 셈이니? 그럼 하늘에 있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가뜩이나 네가 험한 꼴을 보고 이혼을 해서 속상해하고 있을 텐데 말이다. 아직 이혼만 괜찮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봐. 그리고 나중에 우리 손주한테 자랑스럽게 말해. 이 아빤 꿈을 위해 멈춘 적 한 번 없이 열심히 달렸으니 너도 꼭 그렇게 끈기 있고 멋진 사람이 되라고 말이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며 똑같이 자라는 법이야. 그런 제 응원이 조금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제게 고마워하던 아들은 2년 뒤 드디어 선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토록 바랐던 꿈을 이룬 거죠. 그런 아들이 어찌나 자랑스럽던지 저는 아들을 얼싸안고 울기까지 했어요. 소식을 듣고 일본에 있던 딸도 전화를 걸어 아들에게 축하를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 후 아들은 선장으로 일하며 도선사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시험에 붙으면 그땐 정말 하선한 뒤 도선사로 일하며 아들과 제 곁을 지키며 살 거라네요. 어머니 말씀대로 선장은 제 오랜 꿈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그 꿈을 이뤘고 저에겐 그 꿈이 아닌 다른 살아갈 이유도 생겼잖아요. 바로 제 아들이요. 어차피 이혼하기 전에도 선장이 되면 하선하려고 했었으니까 시험에 붙으면 이젠 제 아들과 어머니 옆을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보다 다정하고 책임감 강하던 아버지처럼요. 저는 이렇듯 늘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열심히 달려나가며 가족을 사랑할 줄도 아는 아들을 엄마로서 오래도록 지켜주고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젠 제법 큰 우리 손주에게도 건강히 받쳐주는 한 오래도록 든든한 할머니로 남아주고 싶어요. 제 전 며느린 자신이 너무 쓸쓸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었죠. 그 공허한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건 아주 이기적인 핑계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연인 사이였다면 외로우면 헤어지면 되죠. 하지만 며느린 엄연히 결혼을 했고 자식도 있는 유부녀 아니었습니까? 그런 도의적 책임을 모두 외면하고 심지어 아들이 없는 동안 외로움을 토로할 저도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린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런 짓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칫 비슷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허기진 욕망과 극심한 외로움은 명확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바람을 피우고 저런 이기적인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흔들리지 말고 꼭 여러분의 인생 밖으로 내쫓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또 배신하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들 행복하세요.